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구례의 한 시골 마을. 이 마을에 베일에 쌓인 주인공이 있다기에 수소문에 나섰는데 언니 안녕하세요. 네. 가면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촬영 왔는데 궁금해서. 못 들어가요. 거기서 항시 뭐 유시행봉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작업을 했었대요. 그 안에서 보니까 농사를 짓는 거 같는데 상당히 동네에서 부자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동네 상당한 부자가 위생복을? 부자 농부를 찾아 수소문하는 사이 밤은 깊어지고 부자 농부는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건지? 그러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굳게 닫힌 젊은 발견. 방역 출입 금지? 접근 금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젊은의 세상 단단히 잠긴 자물쇠에 이어 심지어 CCTV까지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이곳. 하지만 이 높은 철문 너머로 불이 켜진 것을 보아하니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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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고 결국 제작진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어둠이 사라진 다음 날 이른 아침, 다시 그 장소를 찾아간 제작진. 사람 계신 분?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던 어젯밤과 달리 철창 너머가 훤히 보이는 상황. 그런데 저곳에 진짜로 위생복을 입은 사람이 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방송국이요? 예. 네. 지금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좀 들어가고 싶은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제작진은 이곳을 방문할 경우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전부 듣고 나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 알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드디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순간 주민들 말대로 이곳이 부자농부의 일터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농사를 짓기에 이리도 삼엄할까? 와 어디 가서 이쪽 어쩌죠? 안 돼. 들어가도 안 된다니까. 출입했다는 기쁨에 잠시 방심한 제작진. 에휴, 방심은 금물. 이곳을 방문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첫 번째 바로 소독이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서울에 이 나쁜 분들이 너무 많아. 빨리. 옷도 갈아입고 장화도 신어야 되고. 자, 잠바 보시죠. 방역복과 장화는 기본, 손소독과 방명록까지 꼼꼼하게 작성해야 촬영이 가능했는데 꼼꼼하게 마무리 소독을 받는 제작진. 이게 다 위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 내놔야 돼. 500원. 또 500원이네. 보여드리죠. 야. 드디어 철통보안을 뚫고 만난 베일에 쌓여 있었던 주인공은 바로 오리. 아, 그래서 철저한 소독을 했던 것도 여기가 오리 농장이라 그랬구나. 그럼 오리였네요 아내가? 오리예요. 제가 오리 아빠입니다. 오리 아빠. 오늘의 부자농부 오리 아빠 전철이 대표. 13,0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오리 농장에는 오리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한데 이게 다 몇 마리일까? 한 10,000마리 있어요. 10,000마리. 한 마리당 얼마 한 정도예요? 2만 원씩 하죠. 2만 원씩. 오리 한 마리에 2만 원? 그럼 10,000마리면은 2억? 약 2억에 달하는 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이곳. 워낙 오리는 군집 성질이 강한 데다가 어려서부터 같이 지내서 싸우지 않는단다. 오리로 그럼 수입을 얼마나 내고 계신 거예요? 연 3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약 30억? 그런데 갈색오리 옆에 웬 흰오리? 두 종류의 오리를 키우는 부자농부. 이쪽에 하얀 오리는 애국에서 품종을 수입한 거. 이쪽은 지금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 청둥오리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이 청둥오리는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청둥오리?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질 좋은 오리로 소비자를 사로잡아라. 흔히 우리가 냇가나 강가에서 봐온 청둥오리는 야생성이 뛰어나 한 곳에 상주하지 않는 절세로 유명하다. 외형상 거의 차이가 없는 야생오리와 부자농부의 오리. 부자농부는 왜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오리를 키우는 걸까? 토종오리가 암만 해도 운동량이 많아요. 육질도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굉장히 얘들은 빨라요. 건강하고. 한 마리 잡아봐, 한 마리. 잡으면 그냥 내가 줄게. 아 진짜요? 이거 보통 오리가 아니야. 공짜로 오리 한 마리를 얻을 욕심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담당 PD. 욕심 부릴 때부터 알아봤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꽥꽥.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거라는 제작진. 우리를 얕잡아 보면 큰 코 다친다고. 한 마리만. 자, 한 마리만. 자, 한 마리만 잡아, 한 마리. 잡아. 잡아. 쫄기는 사나이가. 분하다. 꽥꽥. 군번이 어디 군번이야? 특공대 나왔어요? 특공대 나온 사람이 오리 한 마리를 못 잡아? 너무 빨라요. 특공대 출신 PD를 제대로 망신준 청둥오리. 야생성이 강해서 그런가?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청둥 오리는 아니고 가축으로 바뀐 토종 오리예요, 토종 오리. 그래서 대한민국 축산과학기술원에서 이걸 토종 오리라고 이름을 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앞장서서 한 5년 정도 이걸 사육한 지가 됐어요, 5년. 이 오리들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용으로 품종을 개량한 오리들인 것. 잠시 후 다른 하우스로 향하는 부자농부. 오리 아빠가 오리들을 두고 어디를 가나 했는데 여기 또 다른 데인가 봐요? 아, 우리 새끼들 좀 보여주라. 새끼들. 비밀을 걷고 들어가 보니 넓은 축사 안에 뭔가 쪼매난 것들이 우다다다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세상에 새끼 오리들이다. 거시기 아저씨는 어디서 왔는가? 부자농부가 새끼 오리 축사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온풍기를 트는 일이라고. 온풍기로 축사 안을 따뜻하게 관리해주고 있다는데, 새끼 오리들은 아직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환경이 중요해 온도 관리에 가장 신경 쓰고 있단다.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35도로 보온을 해서 얘들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점점 바깥의 온도하고 동일하게끔 1도씩 계속 다운을 하면서 동등한 온도까지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환경에 적응을 할 거 아니에요. 부자농부의 철저한 환경관리 속에서 오늘도 따뜻한 하루를 보내는 새끼 오리들. 아빠다. 아빠? 맙소사, 새끼 오리들이 빠빠빠빠 하는 소리에 부자농부의 주위로 몰려든다. 제가 오면은 얘들이 막 저를 따라다니더라고. 그래서 얘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 가지로 내보니까 아빠라는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아빠 왔다 그럼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아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빠빠빠빠 이렇게만 해도 오더라고. 그러다 이번엔 오리를 모으는 부자농부. 보냈다가 불렀다가를 반복하는 부자농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다.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해주면은 애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을 늘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암만 해도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건강해지고, 뭐 외부로부터 어떤 질병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부자농부가 애정과 관심으로 새끼 오리들을 돌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터득한 새끼 오리 운동법이라고. 얘들은 3일 됐어요, 3일. 얘들은 태어난 지 3일 된 애들. 여기서 이제 한 2주 되면은 큰 오리 키우는 막사로 옮기죠. 다른 막사로.
손바닥만 했던 새끼 오리는 불과 30일 만에 50cm 정도로 건강하게 자란다고. 잠시 후 새끼 오리까지 둘러본 부자농부, 뭔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는 걸까? 말린 풀 같은 것을 뜯더니 커다란 판에 계속 쏟고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요즘 몸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약 좀 다려서 먹으려고요. 부자농부는 가족들을 위해 직접 보약을 다린다고.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게 다 몇 가지야? 두충, 여기는 배, 요거는 구기자, 요거는 우엉, 삼백초, 울금, 개똥수, 25가지로 제가 이제 보약을 만들고 있어요. 우슬, 감초, 영지버섯, 복분자, 산소유, 천공 등 한약재들이 무려 25가지. 부자농부는 준비한 25가지 약재를 확인하고는 한데 잘 섞어 아낌없이 면포에 담는데, 약재를 담은 면포를 약탕기에 넣어 약을 다릴 준비를 마친다. 한약방이 따로 없네 그냥. 이렇게 6시간을 푹 우려내면 가족들을 위한 보약이 만들어진다는데, 드디어 6시간이 지나고 진하게 불어난 보약의 자태. 진하게 나왔구나. 직접 달인 보약 맛은 어떨까? 쓸면서도 단맛이 좀 나고. 오리 잡느라 고생했는데 한 모금 해야지. 그냥 뻥 뚫린 것 같아. 쓰다. 좋다. 저도 먹지만 우리 가족들도 줘야죠. 가족들이요? 우리 오리들. 우리에게 이걸 준다고? 보약을? 25가지 한약재를 넣고 6시간을 달인 이 보약이 오리들 것이었다니. 부자농부의 성공 비결 두 번째, 좋은 오리는 먹는 것부터 다르다. 오늘 또 보약을 먹여자. 부자농부는 직접 달인 보약을 오리들이 마시는 물에 희석해서 주고 있는데, 정성으로 만든 귀한 재료인 만큼 주는 방법도 신경 써서 주고 있다고. 바로 물 1000리터에 보약 2리터. 오리가 사료보다 물을 좋아한다지만 물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오리들, 다 이유가 있었네. 물맛 한번 줘 담게. 지금 우리가 한약으로 보약을 만들잖아요. 그럼 한약에 한 20가지 이상을 가지고 보약을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 20가지 이상의 그 보약 속에 60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냐. 그러면 결국 이 보약을 먹은 오리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 오리 한 마리만 먹어도 우리 사람이 보약 한 재를 먹은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오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 제 욕심에서 이걸 먹이게 됐죠. 게다가 새끼 오리에게는 장이 튼튼하라고 직접 담근 매실 발효액을 희석해서 준다는 부자농부. 이렇게 먹이면 부자농부의 돈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은데. 한 달에 비용이 여기 한 1000만 원 정도? 부자농부는 오리들이 마시는 물뿐 아니라 오리들의 사료도 무항생제 사료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부자농부는 어쩌다 오리를 키우게 됐을까? 제가 원래 그 삼계닭이라는 걸 키웠어요. 삼계닭을 키우다가 친구가 이제 그 영국에서 정오리를 수입을 했어요. 철이 자네가 와서 좀 키워주라, 10일만.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주기로 하고, 닭을 키울 때는 하루 저녁에 뭐 300마리, 400마리가 기본으로 이렇게 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이 오리를 키워주다 보니까 너무 안 죽으니까 세상에 이런 것도 다 했네? 그러면서 제가 오리를 길러야 되겠다. 잠시 맡았던 오리의 매력에 빠져 오리를 기르기 시작한 부자농부. 오리의 효능을 알아갈수록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임을 느꼈다고. 남들하고 뭔가 차별화된 그런 상품이 아니면 살아남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특별한 오리를 키워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십전대보탕 15가지가 아니고 그 다른 걸 보니까 22가지 짜리가 있더라고요. 22가지 한약재에다가 울금하고 개똥쑥하고 삼백초까지
이렇게 해서 25가지를 다려서 오리한테 먹이게 된 거죠. 부자농부는 사람들도 없어서 못 먹는 귀하디 귀한 보약을 오리에게 먹이면서 오리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이고 있다. 그날 오후 축산을 가득 채웠던 오리들의 꽥꽥 소리는 어디 가고 웬 기계의 음이 울려 퍼지는데 오리들이 먹고 자고 노는 이곳에 누런 가루들을 뿌려대는 부자농부, 대체 뭐라는 걸까? 아, 오리들한테 왕개를 뿌려주는 거야. 편안하고 이불 깔아주려고, 이불. 이불 깐다고? 당황한 제작진과는 달리 익숙한 듯 자리를 옮겨주는 오리들. 오리들이 비켜준 곳 구석구석까지 왕개를 뿌리니 새 이불이 깔린 곳에 알아서 자리 잡는 오리들. 왕개를 깔아주면 일단 배설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도 좀 흡수를 해주고, 왕개를 거칠거칠하니까 이게 먹으면서 좀 소화도 좀 촉진해주고. 위생적인 환경과 오리들의 건강까지 생각한 포근한 왕겨 이불. 아무 좋다. 역시 우리에겐 아빠뿐이야. 부자농부는 이렇게 정성으로 키운 오리로 얼마의 매출을 내고 있을까? 오리 농장 쪽에서 한 18억 이 정도 내고 있어요. 18억! 부자농부가 애지중지 키운 오리로 벌어들인 수익만 자그마치 18억! 오리 농장을 쭉 둘러보고 나서야 도착한 이곳. 종일 오리들을 보살펴서인지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여기는 어디일까? 여기는 제가 2010년도에 지었던 직판장이에요. 직판장. 집하고. 이곳은 부자농부의 집이자 오리를 판매하는 직판장. 부자농부 성격처럼 필요한 것만 딱딱 구비해 정리된 직판장. 수억의 매출을 내고 있는 가게라고 하기엔 아담하고 깔끔하다. 백사장 오랜만에. 오리가 또 먹고 싶네요. 오리? 아, 고마워.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부자농부가 오리를 정성스레 키워서인지 그 맛 또한 특별하다는 손님들. 대체 어떤 점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 고맙습니다. 여기 오리는 다른 데 오리보다 성분이 좀 많이 틀리죠. 저희가 유기농에 그 오메가3 그리고 사장님이 항상 추구하시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질 자체도 다른 데 오리하고 많이 틀려서 부드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손님들은 부자농부의 정성과 그 노력을 알기에 손님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 한 번 사가면 단골이 될 정도라고. 판매장 위에 지은 부자농부의 스위트홈. 억대 부농의 집이라기에 아담해 보일지 몰라도 부자농부에게 둘도 없는 스위트홈. 뭐가 고생했네 오늘 또. 누구세요? 아, 제 안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오자 더욱 분주해진 부자농부. 냄비 속에 직접 키운 오리 고기와 약재 담은 주머니를 넣는 걸 보니 몸에 좋고 맛도 좋고 담백한 그거 같은데. 오늘 몸보신 좀 하려고 또 그 약 먹인 오리에다가 백숙을 자 요리를 하려고. 백숙. 역시 몸보신엔 백숙이 최고지. 이제 오리가 푹 익기만을 기다리면 세상에 동네 사람들 약재가 진하게 우러난 것 좀 보소. 맙수사 고기의 윤기까지 잘잘 흐르네. 오리 백숙만을 준비한 줄 알았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대파 고추까지 숭숭 썰어놓고 만든 고추장 주물럭도 준비한 부자농부. 담백한 한방 오리 백숙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매콤한 오리 주물럭까지. 이게 다 부자농부가 아내와 함께 먹으려고 준비한 푸짐한 한상이라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아내의 맛 평가가 궁금한데 드디어 닭다리 아니 오리 다리를 맛보는 아내. 맛이 어떤가? 응? 설마 맛이 없는가? 평상시에도 오리고기 먹어야.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뭐
뭐지? 문제는 푸짐한 한상 차림이 아니라 부부에게 있는 모양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하나, 가정적이겠구나. 결혼해서 보니까 전혀 가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거 하나 봤는데. 아내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몰려오는 부자농부. 24시간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온통 머릿속에 일밖에 없으니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고민영에게 풀어보지만 그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 10년 전 남편 하나 믿고 구례까지 내려온 아내 정명숙 씨. 늦둥이까지 나오며 화목한 가정을 꿈꿨지만 남편은 점점 바빠졌다고. 맨날 일에 미쳐가지고 응?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맨날 바깥으로 도니까 가정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또 바로 이렇게 해소를 또 못 해주고 있고 제 일만 한다고 그래서 많이 서운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가장 큰 조력자는 우리 아내가 아닙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섭섭한 아내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아, 해봐. 남편이 건네는 화해의 쌈 애교에 마지못한 척 먹는 아내. 맛이 어때요? 좋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던가? 오늘도 바쁜 남편의 스리슬쩍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아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부자농부. 어디를 가나 했더니 오리 농장이 아닌 농장 근처의 한 비닐하우스. 이곳엔 어쩐 일로 왔을까?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뭐 하고 계셔? 잘 지내셨어? 네. 뭐 하고 계세요? 풀 보고 있어 지금. 풀 뽑아. 아이고 이거 무농약이 이렇게 힘들어요. 부자농부가 이곳에 들린 특별한 이유가 있단다. 오리 선물 세트에 구례 이게 그 특산물이거든요. 쑥부쟁이가. 오리 이렇게 선물 세트에다가 이게 구례 특산물이라 홍보도 좀 할 겸 같이 넣어서 판매를 하는데 가끔 여기 와서 구매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한번 뵈러 왔어요. 부자농부와 평소 막내가 잦다는 최규태 씨. 그는 부자농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농촌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뭘 크게 이렇게 불을 축적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10년을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그 고비가 많이 있었을 텐데도 오리라는 한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부럽죠. 저희들은. 부자농부는 지역 농산물도 함께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지인의 비닐하우스를 뒤로 하고 공장 부지에 들어선 부자농부. 대표님, 또 여기는 어딘데 이렇게 또 오셨어요? 아 여기는 저희 제품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곳은 부자농부가 직접 운영하는 오리 전문 가공식품 공장. 농장에서 오리를 기를 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오리고기를 가공해 고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는데 농장과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위생관리는 철저히 하는 부자농부. 오, 김 나오는 것 좀 봐. 맛있어 보이는데. 부자농부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데 일렬종된 나란히 나오는 이 오리고기 가공식품의 정체는 뭘까? 이거는 오리 훈제입니다. 오리 훈제. 오리 훈제를 이제 다른 공장에다 OEM으로 맡겨서 했는데 저는 방부제를 안 써야 되고 또 발색제를 안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체 공장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계기를 해서 제가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안전한 먹을거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라. 부자농부는 건강하게 생산한 오리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로 만들기 위해 고기에 방부제, 발색제 등 쓰지 않기로 한 것. 결국 그 고집으로 직접 공장까지 운영하게 된 거라고. 그 결과 떡갈비, 훈제, 소시지 등
다양한 오리 가공식품을 개발해냈다. 건강한 오리를 생산하는 것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완성하기까지 부자농부의 오리에 대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데, 성공을 향해 가는 모든 분들이 그러하듯이 좀 미치지요. 미칩니다. 하나를 들이파면 끝까지 끝을 못 잡아요. 어떤 업무에 미치는 과정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부자농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당연히 따라온 성공. 성공한 부자농부의 공장 매출은 얼마일까? 이 공장에서 지금 매출은 15억 합니다. 15. 1년에 15억. 연매출 15억! 보약을 먹인 건강한 오리로 방부제 발색제 없는 오리고기 가공식품을 만들어 창출해낸 부가가치가 15억! 전철이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질 좋은 오리로 소비자를 사로잡는 것이 기본.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좋은 것을 먹여 차별화를 시키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만들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면 성공은 따라온다는 것. 오리로 연매출 33억을 달성한 전철이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포기하는 순간에 실패가 되잖아요. 근데 포기를 하지 않으면 쭉 성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7.8기 정신으로 한다면 무연들을 못 하겠습니까? 건강한 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그의 끝없는 열정과 도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의 지치지 않는 도전을 응원